그 직원들이 한두 단계 올라가 관리직에 들어서면 똑같은 시스템에 의존하며 반대 진영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의대생들은 수련 과정이 너무 고되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버텨서 의사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참여했던 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 세스고딘의 전략 수업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63페이지 챕터 107 불공정의 영속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저희가 시스템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얘기를 할수록 어찌 보면 굉장히 견고하고 오랜 세월 누적된 개체이기 때문에 이를 변화시키거나 우리 마음에 들기에 또는 튜닝하거나 이런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챕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내부의 보고 시스템에도 그러한 어떤 경직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업에서 아까 계속 저희가 얘기해온 진실이라는 상황 판단과 또 주장이라는 굉장히 유연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수용시키기 위해서 보고 시스템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그거 자체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굉장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4페이지에 보면 직원들이 한두 단계 올라가 관리직에 들어서면 똑같은 시스템에 의존하며 반대 진영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의대생들은 수련 과정이 너무 고되고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버텨서 의사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참여했던 그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랜 세월 지속해온 시스템이 여간에서 물러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일수록 저항도 많고 그리고 내부에서 되게 수용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전략을 이제 생각하시고 그 밑바탕을 세울 때 기존에 굳건하게 있던 시스템을 한계로 느끼셨다고 하더라도 그건 절대 여러분이 못나서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좀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개척과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미세한 구멍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변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세스고딘도 아예 챕터 하나를 빌려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빨간 글씨로 표현되고 있는 부분이 어제를 반복하는 일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결코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아예 빨간 글씨로 확 박아놨는데 시스템이 아무리 어렵고 견고해도 그거를 반복할 수는 없다. 그러면 필패의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도 이제 조직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본인이 되게 별로다라고 생각한 시스템에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수호자가 돼 있던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때 어떠셨고 또 그거를 깨려는 부하 직원들이 좀 있었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싶어요. 아니 이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데요. 자기가 성공한 방정식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승진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자기가 성공한 그 방정식만 고집하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윗사람이 됐을 때 그런 오류를 좀 범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본인이 그걸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성공 방정식이 최고야라는 어떤 그런, 왜냐면 이제 그거는 실체가 결과로 이제 검증됐기 때문에 너무 이제 강력한 믿음이 생겨버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는데 그게 요즘처럼 이게 변화가 되게 빠른 그런 그 상황에서는 어제의 성공 방정식은 오늘은 더 이상 워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겸허한 마음, 긴장감 이런 게 계속 있어야 되는데 윗사람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은 밑에 직원분들이 뭔가 이렇게 건의를 하거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본인은 나는 충분히 오픈마인드 리더야, 나한테 다 해도 겸허하게 다 들을게라고 리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밑에 직원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오픈마인드 절대 안 하잖아요. 오픈마인드 했다가는 본인이 나중에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를 조직 내에서의 분위기로 다들 서로 알 만큼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좀 속고 속이는 그런 진실이 우리 지금 오늘 계속 진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실이 자꾸 비껴가는 그런 조직 문화가 되는 게 좀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모든 사람은 승진을 하고 경영자가 되니까요.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스템이 약속한 것을 받아내면
시스템이 고착되고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현상 따윈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게 그냥 회사 조직이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재미를 본 약간의 비효율적인 시스템이 있다고 치면은 그 시스템이 변경되거나 더 좋아지면 분명히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깐의 단맛 때문에 이 비효율적인 거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안 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소탐대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게 계속 이제 저희가 시스템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그냥 찰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거고, 그걸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승자다. 네. 네,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 전략 관련된 업무하는 방식, 전략을 하는 분들이 업무를 임할 때 생각해야 되는 어떤 사고방식에 대한 어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좀 깨려고 이 비디오를 준비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들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전략이라는 업무 분야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거대한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분명 지금 이렇게 크게 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거의 그 방식을 고수한다라는 것과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막연한 생각은 들지 않았냐. 그랬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바꿔야 될지 감이 좀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물 흐르듯이, 그다음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새로운 방식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뭔지 스스로 좀 길을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존 방식이나 혹은 기존 시스템은 점점 아닌 거는 확실하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나한테도 나의 지금 상황에서 나의 업무, 그다음에 전략이라는 거는 전략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이게 계속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포인트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나의 그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정하면 좋을지 정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